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맨날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었던 주제, 완전히 바뀐 연애 결혼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원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맨날 집에서 촬영 편집만 하는 방구석 유튜버였는데, 제가 작년 말부터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도 많아지고 만나는 사람의 풀도 바뀌고 저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뭔가가 우다다다 일어나면서 제 가치관이 정말 크게 한번 바뀌는 분기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새해 영상 말하다가 이거 바뀐 거 다 말하다가는 영상이 끝나지 않겠다 해서 중간에 끊었는데, 오늘은 그 끊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를 어젯밤에 또 열심히 적어왔어요. 이렇게 적어왔는데 거의 7장? 7장 이렇게 적거든요. 빨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을 먼저 주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연애 부분, 올해의 발견, 대상,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이게 문효한 정신과 전문의님이 세바시 강연에서 했던 얘기인데, 연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없다. 연애는 표지가 마음에 들고 목차가 마음에 들어서 책을 사는 행위고, 사랑은 그 책이 어떤 내용인지 꼼꼼하게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책을 사놓고 안 읽는다. 심지어 읽지 않고 그 책의 내용을 안다고 착각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왜 올해의 발견이냐면, 책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책을 읽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딱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 잡히니까, 아, 이 사람이랑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 없겠다를 사귀기 전부터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 개념을 딱 인지를 하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관찰을 해봤는데, 연애만 할 수 있는 사람, 책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통 많이 어필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면 이 책을 사야 되니까, 뭐 읽는 건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읽고 싶으니까 그 사람이 원할 것 같은 걸 캐치해서 그걸 공략을 해요. 근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에 대한 질문이 많고, 나와 우리 관계를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해요. 이게 되게 사소한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과 내가 할 수 있는 대화의 결이 달라지고, 이 사람과 내가 맺을 수 있는 관계의 깊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최근에 솔로지옥 보셨나요? 거기 나오는 모든 출연진들 애정합니다. 저는 거기 나갔으면 진짜 빌런 오브 빌런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예시를 위해서 하나의 사례만 들어보면, 민지님 있죠? 진짜 여자가 봐도 너무 매력적이고 치명적이고 중간에 들어와서 남심을 다 흔들어 놨잖아요. 근데 민지님이 전형적으로 자기 어필 위주, 플러팅 위주의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혜선님을 보면 그 관인님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요. 본인 어필도 하지만 그래도 관인님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뭐 많이 편집됐긴 했겠지만 둘의 관계 위주로 대화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캠프파이어 할 때 혜선님이 올 때 관인님에 따라 울기도 하고, 그냥 서로의 감정에 동화될 정도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현실로 돌아와서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최근에 소개팅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다 괜찮은 분들인 거 알겠고 대단한 분들인 것도 알겠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이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내가 눈이 높은 건가? 왜 이럴까? 내가 문제인가? 근데 문제는 대화의 질과 그 서로의 성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최근에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원래 제가 만나는 스타일이랑 완전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동하려나 싶었는데 계속 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사소하게 묻어나는 배려, 막 세심한 질문, 이런 데서 이게 찐 다정함이구나를 느꼈었거든요. 진짜 그 호감을 사기 위해서 하는 매너, 친절함, 입 바른 소리,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그 다정함이었어요. 그 찐 다정함의 힘, 깊이의 힘은 웬만한 외적 이상형의 힘보다 훨씬 크고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진심이 궁금하다, 이 사람이 진국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책을 사기 위한 대화를 하는지, 책을 읽기 위한 대화를 하는지, 이 개념을 잡고 한번 대화를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거 알고 나서 의미 없는 플러팅, 쓸데없는 자기 자랑, 자기의 과잉 이런 거 안 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또 뭐가 바뀌었냐면, 결핍에 집중하지 않는다. 부재는 결핍은 내가 채운다. 첫 번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좀 넘어갈 수 있는 개념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는 사랑에 있어서 결핍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뭐 결핍이 없는 상태로 완성된 상태로 만나면 이 사람은 대체될 수 있지 않나? 뭔가 서로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가 끈끈하게 오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연애 유튜버들 하시는 말 들어보면, 처음에 그 사람이랑 관계를 좀 깊게 시작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결핍을 빨리 발견하고 그거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시작하면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게 제가 방금 말한 그 연애에는 좋은 전략이긴 한데, 관계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관계가 별로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왜냐면 저도 이런 연애를 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제가 20대 초반에는 학력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다들 아시죠? 지금은 그 수능 이상의 다른 성취들이 계속 쌓여서 그게 별로 저한테 의미가 없어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내 원래 성적보다 대학을 못 갔다는 그게 너무 저한테 한으로 맺혀 있어서 제 결핍을 이제 남자분들에게 찾으려고 노력을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결핍을 채워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자꾸 이성을 보는 기준이 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가 없는가, 나머지 이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계속 봐야 되는데, 내 결핍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도 못 본 거죠. 그래서 20대 초반의 연애들이 아주 다 아수라장이었어요. 또 개인적으로 반대의 케이스도 있었는데, 이것도 결핍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평강공주 컴플렉스가 있을 때가 있어서, 내가 살짝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 애정을 주면 이 사람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것만 살짝 고치면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좋아하니까 품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애정적인 부분에 약간 결핍이 있는 사람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거 여담인 게, 그 평강공주 콤플렉스가 절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래요. 그 성취욕 있는 여자들이 약간 그 욕구가 잘못 발현돼서 본인의 성취욕, 자기 만족을 거기서 채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계속 연하만 만난 이 무한 루프를 끊어내려고 되게 성찰을 많이 했는데, 이건 또 딴 얘기니까 나중에 뭐 연애 상담회 하든지 또 나중에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결핍을 채워주는 관계로 처음에 만나게 되면 초반에 애착이 진짜 강하게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도 자기 결핍을 스스로 채우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나한테 다 의지하고, 무슨 내가 닭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품어줘야 되고, 제가 조금만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자기 관심 받으려고 질투심 유발하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마르지 않는 자기의 사랑의 샘물을 무한 리필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상대방을 찾아서 떠나고, 끊어내는 것도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연애가 아니라 사랑이라면 오히려 그 관계에 있어서 결핍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솔로일 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내 결핍을 계속 다듬고 온전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 놔야 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서로 건강한 상태에서 만나서 건강하게 서로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 결혼, 사랑에 있어서는 이 결핍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버렸어요. 어차피 내 결핍은 상대를 통해서 채워줄 수 없다. 나도 무한 리필 서비스가 불가하다. 본인 결핍은 본인 스스로 채운다. 이게 두 번째 발견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이상형의 정인데요. 진짜 이상형은 만남이 아니라 헤어짐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이게 또 제가 깨달은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 누가 이상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느끼기에 매력적인 사람, 끌리는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버추얼 휴먼 만들 것도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랑 연애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막연히 상상 속에서 끌리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으로 설정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형을 이상적으로 나와 잘 맞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끌림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나랑 안 헤어질 수 있는 사람, 그 포인트부터 시작을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고 진짜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보편적인 기준에서 이상형이라고 하면 공룡상에 자기 내공 있고 다정한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근데 이때까지 헤어졌던 이유를 분석해서 이상형을 만들면 아예 다른 사람이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더 나한테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 이상형, 외적 이상형 이런 거 재미삼아 많이 묻는데, 진짜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뭔지 좀 고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결혼하고 이미 통찰을 얻은 언니들 말 들어보면 장점이 많은 사람보다 단점이 없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기준에서 단점이 없는 사람. 그리고 또 제가 써놓은 것 중에 마지막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요거는 좀 완전 주제가 달라지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3장이라서 왠지 이러면 또 20분이 넘어갈 것 같아요. 요거는 또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 혹시 또 이 주제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캡처를 해서 나중에 또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